제가 처음 포틀랜드에 온 건 15년 전이었어요.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저는 큰아들을 따라 이 낯선 땅에 발을 디뎠죠. 그때만 해도 미국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거든요. 30년 넘게 떡볶이와 김밥을 팔며 두 아들을 키웠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라고 인사할 때 그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작지만 제 가게였고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하지만 큰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며 같이 오자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성공하면 엄마도 편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가게를 정리하고 포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괜찮았어요. 아들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고 저도 한국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거든요. 한국 분들이 오시면 어머니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고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도 나누어 드시곤 했어요. 그때는 여전히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아들 사업이 망하기 시작한 게 5년 전이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당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집에 들어와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가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 마트에서도 일자리를 잃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구나. 69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영어는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고 나이는 많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하루하루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게 현재 제가 일하는 마운틴뷰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 음식점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거든요. 매니저인 톰이 나이를 묻지도 않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목소리가 떨렸던 걸 지금도 기억해요. 설거지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루에 6시간씩 뜨거운 물과 세제로 범벅이 된 손으로 끝없이 밀려오는 그릇들을 씻어야 해요. 처음에는 손이 부르터서 집에 가면 핸드크림을 발라도 따가웠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69세 몸이 감당하기에는 분명 무리였죠. 하지만 급여를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시간당 15달러, 한 달에 1,500달러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도 다시 일어설 테니까라고 하는 큰아들에게 아니야, 나도 일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분들의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마주친 정도였어요. 한국 마트 근처에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가끔 한국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 김 사모님 아니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질문이 제일 무서웠어요. 일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그 다음에 오는 침묵이 너무 길었거든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 김 사모가 이렇게 됐구나. 집안 형편이 저렇게 어려워졌나 보네. 69세의 설거지라니. 그런 시선들이 칼처럼 저를 찔렀어요. 더 심해진 건 한국인의 모임에서였어요. 매달 한 번씩 있는 시니어 모임에 15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앉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끊어지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골프 레슨 받으러 다녀요. 코치가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하와이 여행 가요. 손자 졸업식도 있고 해서. 그런 대화들 사이에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골프는커녕 하루하루 일하느라 지쳐있고 여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박 여사가 제게 직접적으로 말한 거였어요. 김 사모님, 요즘 어디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박 여사님, 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 사람들의 위신이 서지 않아요. 특히 사모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하시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김사모가 아니라 창피한 한국 사람이 된 거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9년을 살아온 제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설거지 일로 거칠어진 손은 예전의 우아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거울 속 얼굴에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봤어요. 다음 날도 저는 식당에 갔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톰 매니저가 수지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당당했어요. 제 이름을 영어식으로 수지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김사모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수지예요. 동료인 마리아가 스페인어로 뭔가 빠르게 말할 때 저는 손짓 발짓으로 대화해요. 언어는 달라도 같은 이민자로서 같은 노동자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리아는 제 나이를 알고도 수지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분들을 마주칠 때는 가슴이 답답해져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회에서 같이 활동하던 정 여사가 남편분과 함께 오신 거예요. 정 여사가 저를 보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분에게 뭔가 속삭이고 제 쪽을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요. 그릇을 씻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런데 나가면서 정 여사가 톰 매니저에게 뭔가 말하는 걸 봤어요. 영어였지만 제 이름이 들렸거든요. 아마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말한 것 같았어요. 톰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지 괜찮아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 저를 문제 삼는 거죠?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다른 한국 사람이 와서 매니저에게 저에 대해 뭔가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엄마가 설거지 일하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니? 큰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해요. 69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일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마트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젊은 한국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 같이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할머니 봐. 69세에 설거지 한다던데. 우리는 절대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15년 전 한국에서 포틀랜드로 올 때 69세에 설거지 일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요즘 저는 한국인의 모임에 잘 안 가요. 가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대신 일요일에는 동네 공원을 혼자 산책해요. 오리들이 연못에서 헤엄치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 평온해져요. 가끔 벤치에 앉아서 한국을 그리워해요. 제 분식집이 있던 그 골목 단골 손님들의 얼굴, 사장님, 오늘 떡볶이 맛있네요 라고 하던 그 목소리들. 그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톰 매니저는 제가 없으면 힘들어하고 마리아는 제가 도와주면 고마워해요. 손님들도 깨끗한 그릇으로 식사할 수 있는 건 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 미국인 할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당신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존경합니다. 영어가 서툰 저에게 천천히 친절하게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제 나이를 모르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설거지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구나. 며칠 전에는 더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한국인의 회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김 사모님, 다음 주 한국 총영사관에서 오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 커뮤니티 소개를 하는데 혹시 그날은 일을 쉬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말을 끝까지 하지는 않으셨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앞에서 69세에 설거지 일을 하는 한국 사람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그날 일이 있어서 어차피 못 갈 것 같아요. 사실 일을 빼달라고 하면 빼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숨기려고 하는 모임에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한국 사람들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69세에 설거지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일까요? 오히려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축복이거든요. 한국에 있던 제 친구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할 때도 잘 지내요라고만 해요. 설거지 일을 한다고 하면 놀랄 것 같아서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불쌍히 여길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할 거예요. 나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 69세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보람 있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감과 함께 오는 뿌듯함, 그리고 내일도 또 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 69세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하면 큰아들이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줘요. 예전에는 그 말이 동정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진심 어린 격려로 들려요. 제가 변한 건지 아들이 변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가끔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언제 한국에 놀러 오세요?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한국에 가면 편할 거예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고 제 나이에 맞는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여기 있고 싶어요. 제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거든요. 69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젯밤에는 꿈을 꿨어요. 제가 한국에서 운영했던 분식집 꿈이었는데 그곳에 포틀랜드에서 만난 사람들이 모두 와 있는 거예요. 톰 매니저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그 미국인 할머니도 있고 모두 제가 만든 떡볶이를 맛있게 먹으면서 수지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꿈에서 깨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식당에 갈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하루 종일 그릇을 씻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의 뿌듯함을 위해서요. 그리고 혹시 또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당당하게 인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69세의 새로운 도전, 69세의 새로운 시작. 누가 뭐라고 해도 저에게는 소중한 제 인생이거든요.